수요일 심도 있는 전략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급락을 했지만 최근 뉴욕 증시 강한 반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 강한 반등에 비해서 우리 증시는 좀 살짝 아쉽다라는 느낌은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디커플링 현상이 심했던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셨습니까? 일단 사실 굉장히 저도 주변에서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이제 해외 증시는 좋은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안 좋냐, 이렇게 약하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자료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 1월 종가 이후, 그러니까 1월 말 이후에 이제 2월달, 3월달 우리나라 지수의 흐름과 이제 미국 지수의 흐름을 이제 살펴보는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일단은 1월 말부터 계산해 본 이유는 1월 달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모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없고요. 조정에서 반등을 시작한 2월 첫 번째 거래일부터 3월 말 거래일까지 준비해 봤는데 자료를 보시면 체험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몸으로 느끼는 상으로는 이제 미국이 더 많이 올랐다라고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은 일단 우리나라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상승률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좀 더 압도했다라는 표현 좀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압도라는 표현을 쓴 거는 여러분들께 전달력을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단어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미증시부터 보시면요, 다우존스가 35,131포인트부터 시작해서 34,678포인트까지 1.31% 하락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 보시면 4,515부터 4,530까지 0.33% 정도 상승했고요. 나스닥 보시면 14,239부터 14,220까지 약 0.14%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에 반면에 코스피를 보시면은 오히려 3.42%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보시면 7.59% 상승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앵커님 질문 주신 대로 왜 도대체 체감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건 마이너스일까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월 달에 LG에너지솔루션 상장 그로 인해서 이제 대형주의 어떤 수급이 꼬임 현상이 발생한 이유가 가장 크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대형주의 수급 붕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 방식으로 전체적인 어떤 주가 지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정말 다이렉트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주의 흐름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주가 지수 흐름 당연히 지지부진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대응법은 제가 방송 말미에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은 저희 이제 삼성전자를 조금 필두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가 준비한 또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본 자료는 이제 제가 MSCI 홈페이지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MSCI 코리아 인덱스 내에 있는 구성 종목 라인인데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제가 가져왔고요. 일단 보시면 삼성전자가 29.79%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밑에 SK하이닉스부터 10위권까지 쭉 있는데 일단은 총 111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관련 기업이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삼성 SDI 포함해서 합해보면은 37%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삼성전자의 비율이 일단 작년 연말에 30%가 좀 넘었는데 29%까지 내려왔다는 부분이에요. 이 비중의 외인 자금이 삼성전자로부터 이탈을 했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사실 삼성전자를 둘러싼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GOS, 파운드리 이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삼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도대체 삼성전자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이슈가 자꾸 벌어지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일단 GOS 문제는 명백히 삼성전자의 소통 관련 문제가 맞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는 제가 그동안 많이 다뤄드렸으니까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관련 이슈는 사실 지금 당장 확정된 사항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인텔에게 추후에 맡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좀 됐었던 것 같은데 TSMC 쪽에다가 3나노 공정을 맡기겠다 한 이 부분도 좀 있었죠. 근데 일단 인텔은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종합반도체 기업으로서 과거에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다라는 부분 맞지만 사실은 지금은 이제 당장 TSMC와 삼성전자 라이벌이 되기엔 분명히 무리가 있는 기업이다. 이게 사실 명백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엔비디아 CEO가 추후에 이제 그 삼성전자에 맡겼었던 파운드리를 인텔에 맡길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최근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기조에 따라 가지고 아직은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최근에 반도체 수율이 떨어져서 파운드리도 어쩔 수 없이 삼성에서 TSMC를 넘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사실 인텔이 이 수율을 당장 따라간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생각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는 건 이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버리고 당장 인텔에게 이동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걱정도 너무 과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TSMC와 삼성전자 파운드리 대결 같은 경우도 엄밀히 따지면 지금 이제 TSMC의 경우도 3나노 공정 수율에 대해서 자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와 TSMC 아직은 모두 만족할 만한 수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팩트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TSMC가 그래도 조금은 더 낫다라는 결론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기사에 봐 오신 대로 이런 어떤 기업에 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그 기업의 존폐와 관련된 그런 이슈는 아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한미 디커플링의 가장 큰 이슈는 지수 종목인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아서이다. 그리고 그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는 데는 핵심에는 언론의 좀 타격이 크다. 문제는 수급이 좀 부진했다라는 이유를 가장 크게 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면요. 과합니다. 언론에 대한 기사가 너무 과하고요. 삼성전자 문제는 현재 기업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외부에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일단 GOS 문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잘못한 건 맞습니다. 소통에 대한 문제가 잘못한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판매 부진은 사실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내일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파운드리 이슈입니다. 이거는 좀 명확하게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보면은 TSMC는 반도체 파운드리가 다인 기업이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메모리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그리고 가전도 있고 메모리 반도체는 이미 전 세계 1위 기업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메모리 반도체가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 같다고 작년 연말에 또 기사가 엄청나게 나왔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거 보니까 하락률은 한 자릿수 중반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이런 기사들이 너무 과하게 나오고 실제로 가보게 되면은 별거 없었다. 사실 작년에 반도체 겨울 온다고 했었는데 반도체 겨울 안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파운드리의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삼성전자 전체의 존폐와 관련된 이슈가 아니고요. 어쨌든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에 있는 어떤 기업이더라도 다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미국이 밀고 있는 인텔 같은 경우도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각종 기사들은 지금 파운드리 1등 못하면 정말 삼성전자 망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아니고요. 삼성전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부분, 가전 부분이 CEO 그리고 무선 부분이 MX 부분 여러 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두 가지 이슈, 지금부터 설명드린 두 가지 이슈가 저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 상장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MSCI가 리밸런싱 되면서 조기 편입된 이슈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모든 시장의 수급을 다 가져가면서 시장 전체에 좀 영향을 줬습니다. 시가총액 2위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인덱스 펀드들도 거기 비중을 맞춰주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비중 높은 기업들을 매도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비중을 맞춰줘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MSCI 기준으로 작년에 32%가 넘었습니다. 3%만 뺀다 하더라도 10% 비중인데 엄청난 비율입니다. 이 부분이 나가니까 당연히 외국인 수급이 지금 꼬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도 이 리밸런싱이 완벽하게 100%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아직까지는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좀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SCI 조기 편입이 되면서 또 이 이슈가 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수급 부분이 이런 것 같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삼성전자가 별로라서 아니어서 매도를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와 글로벌 펀드들이 기준이 되고 있는 인덱스 펀드에서 이런 리밸런싱이 나오면서 어쩔 수 없는 외국인 물량이 나오면서 외국인 수급이 꼬였고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제 인덱스 펀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비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매도 물량을 내놓는 건데 그렇게 치면 우리가 이거를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은 인덱스 리밸런싱에 따라서 지금 수급 꼬임 현상이 일어나면서 삼성전자의 매물 출회가 있었고 오히려 지금 기회를 저가 매수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언급해주신 대로 지금 수급 꼬임 현상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장세를 주목해봐야 할 시점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요거는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좀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죠. 네. 본 자료는요. 일단 앞에서 제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위에는 코스피 차트고요. 아래쪽에는 코스피의 소형주 차트입니다.
오르긴 올랐습니다. 반등해서 오르긴 올랐는데 누가 보더라도 코스피보다 코스피 소형주가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똑같은 기간을 놓고 봤는데 맨 밑에 있는 코스피 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코스피 전체 상승을 코스피 소형주가 이끌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대형주의 수급 고임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중소형주가 지금 우리에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올해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후에 대형주의 수급 왜곡 그리고 작년 연말에 몰린 대주주 양도세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 이탈됐었던 자금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먼저 중소형주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수를 최근에 이끌고 있는 이런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은 스몰캡 위주의 우위 시장이고 이 흐름은 대형주 위주 그리고 소형주 위주로 최근 돌고 있어요. 이제 몇 년 단위로 이제 돌고 있는데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지나고 이제 소형주 위주로 중소형주 위주로 그동안 소외됐던 가치주들이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살펴봤는데 잠시 후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최근에 중소형 가치주들이 굉장히 좋은 바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중소형 가치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치주의 턴이 돌아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해 보실 만한 3가지 업종 내에서 각각 3가지 종목을 한번 라인업을 구성해 봤는데 자료 한번 보시죠. 일단 제가 항상 뭐 앞에서 좀 치고 나갈 만한 종목을 소개해드리면 좋은 것 같은데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보율이 1000%가 넘어야 되고요. 부채 비율은 100% 이하로 떨어져야 되고 일단 저평가된 기업 위주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해봤는데 일단은 이렇게 3가지 기준을 하니까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 그중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기업들을 한번 소개해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번에 상승장이 좀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지금 이제 하락장이나 뭐 이런 급락장에 대해서 걱정은 지금은 언젠간 오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저는 이번에 철강과 반도체, 건설 3가지 업종이 이번 시장의 상승 랠리를 앞에서 이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철강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제가 휴스틸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은 1,419억 정도 나오고요. 자본금, 자산 아닙니다. 자본금이 6,200억 정도 나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저평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 비율이 51.97%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유보 비율은 1,498%. 일단 유보 비율이 높으면은 돈이 많기 때문에 유상증자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자금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커버링할 수 있기 때문에 유보율을 항상 제가 1,000% 넘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T플렉스고요. 시가총액 1,395억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1,499억이고 소폭 저평가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 비율은 44.4%. 그리고 유보율은 1,094%. 요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소형 철강주는 한일철강 준비해봤습니다. 시가총액 1,093억이고요. 자본금은 1,778억 정도. 누가 보더라도 저평가. 그리고 부채 비율 90.56%고요. 유보 비율은 1,239% 정도 나오는 기업이니까 철강 쪽에는 휴스틸, T플렉스 그리고 한일철강 저평가 기업 한번 공부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반도체 한번 봤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제가 이미 우리 장기 포트로 좀 소개하고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2개 그리고 새로운 거 하나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덕산하이메탈입니다. 이미 제가 소개해드리고 수익권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가능하다는 의미로 준비해봤고요. 부채 비율 18.81% 그리고 유보율이 자그마치 5,840%. 돈이 너무 많다. 이런 기업은 유상증자 안 한다라고 좀 결론 내려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DB하이텍입니다. 저희가 장기 포트로 넣고 있고 수익률 200% 넘어갔다가 지금 조금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도 오히려 과감하게 좀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추가 매수 가능 의견이니까 DB하이텍은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반도체 3번째 종목으로 PSK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부채 비율이 42.96%고요. 그리고 유보 비율이 3,872% 정도 나오는 기업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소개해드린 오늘 9개 기업은 실적은 그냥 굳이 찾아보실 필요 없이 괜찮은 기업들이니까 그 부분은 일단 밑으로 깔고 보겠습니다. 이로써 반도체 3개 기업 봤고요. 마지막 건설 3가지 기업인데 건설주가 참 중소형 기업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살짝 좀 공격적으로 한 기업 하나 그리고 나머지 2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DLENC고요. 일단 1분기는 실적이 좀 부진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쌓아뒀던 걸 올해 좀 털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분기는 실적이 부진할 것 같은데 주가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란의 핵 협상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부채 비율 81.11%, 유보 비율 3,436%니까 이 기업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남화토건 준비해봤습니다. 시가총액이 1,133억이고요. 자본 비율은 1,549% 정도 49억 정도 나오고요. 부채 비율은 18.74% 낮습니다. 그리고 유보 비율은 2,444% 나오는 기업이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서한 준비해봤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그렇다 해도 한번 움직이게 되면 정말 시원한 수익을
주는 기업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1,800억 정도 나오는 기업인데 자본금이 3,615억 정도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결론을 좀 세 가지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국내 시총 1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내일 실적 확인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적이 잘 나온다는 전제하에 보면 퍼가 10배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한 9배 정도 나오고 있고요. 10배 이하 저평가니까 삼성전자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이고 기업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외부의 이슈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급이 꼬인 부분인지는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종목별로 비중은 잘 지켜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최대 비중 20% 이상, 뭐 정말 맥스로 30% 이상은 안 되니까 비중은 정말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소형주의 비중을 지금은 조금 올리셔서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올리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냥 직장 다니면서 투자하려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지금은 움직이지 않지만 가치주 대형주 쪽으로 포트를 좀 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안 좋아서 나온 기사인지 아니면은 정말 안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나온 기사인지 그걸 분명히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 제가 앞으로도 팩트 체크해서 많이 설명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시청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9개 종목 공부 한번 해보시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중소형 가치주 좀 9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폴션이 비율이 지금 조금 다른데 전혀 뭐 포트 비중에 따라서 비율을 나눠주신 건 아니죠? 네, 일단은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저는 이런 기업들은요, 비중 10% 정도, 10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 담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미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요일 진짜 전략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